현장에서 오래오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사업량이 닥쳤을 때 조금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입니다. 저번에도 공지 드렸던 종합복지관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 찍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캐릭터 이모티콘과 함께 하나씩 질문하면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서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사례관리팀이랑 서비스 제공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 서비스 제공팀에서도 약간의 조직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의 사례관리팀과 서비스 제공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관리팀은 지역사회 내에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분들을 발굴해서 학부 때 배운 것처럼 인테이크부터 서비스 계획 그리고 서비스 종결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서비스 제공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특성상 다양한 대상들 맞춤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입니다. 저희 부익님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 대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을 어떻게 들어가고 또 어떤 스펙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복지관 들어갈 때 어떤 스펙을 쌓고 들어가는 게 좋은지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4년제 학부를 사회복지로 졸업했고요. 제가 가진 자격증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전산회계, 그리고 아동폭력과 관련한 민간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 500시간 이상 정도의 경험이 있고 이건 종복에 입사하면 꼭 필수다라고 생각하는 건 4년제 학부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이 무조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운전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종까지는 아니더라도 2종이라도 실운전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대학생 때 거의 얼마큼 진행을 하셨나요? 저는 대학생 때 주에 한 번 이상은 꼭 자원봉사를 하려고 했어요. 자원봉사에 있어서도 단순한 자원봉사보다는 선생님들이 배울 게 있고 좀 스토리를 녹여낼 수 있는 자원봉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다던가 봉사단으로서 좀 활동을 해본다던가 홍보단으로서 후원자 개발을 해본다던가 그룹으로 묶여서 다 같이 하는 대외 활동 자원봉사를 추천드립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종합복지관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실적으로 조금은 힘들죠. 어려워요. 왜냐면 어느 대학을 보든 사회복지학과는 무조건 필수로 대부분 있잖아요. 사회복지 양성이 너무 이제 인력이 과다되어 있기 때문에 4년제 학부와 사회복지사 1급은 거의 필수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려면 또 실습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은 실습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총 2번의 실습을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계 실습 한 번 하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학기중 실습을 총 2번 진행하였습니다. 학기중 실습은 매일 나가지는 않았었던 건가요? 주에 한 번씩만 나가면 되고요. 보통 한 학기를 풀로 나가면 시간이 좀 부여가 되더라고요. 신입 선생님들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실습이 저는 주되다고 생각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취업을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경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 들어가기 전에도 사례관리팀이나 서비스 제공팀이 좀 관심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꼭 근무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의 실천 경험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물꼬를 트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사례관리팀과 서비스 제공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실천 현장이랑 조금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진짜 행정이 조금 근데 선생님이 사실 행정이 맞았으면 맞아요. 4년, 5년까지 안 하셨겠지만 사람과의 만났을 때가 더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는 일이었을까요, 선생님?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해도 행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경험해 볼 수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점은 엄청난 활기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사람들 만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사례관리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래도 보람찬 점과 힘든 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대상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나 사업을 좀 진행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대상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면서 보람참을 느끼고 네. 리프레시를 하는 것 같아요. 사례 관리함에 있어서 네. 정말 일부지만 긍정적으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볼 때 더 기쁘기도 하고 힘들다고 느껴진 적은 언제일까요? 사실 사업량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열려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사업량이 적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사업량이 닥쳤을 때 네. 조금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야근이 조금 많은 편이죠. 야근도 있고 주말에 일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함께 주말 근무도 있군요, 있고. 선생님. 종합복지관을 가기 위해서 가져야만 하는 이런 역량이나 필요한 점이 뭐가 있는지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3대 기능으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례관리 쪽에서 제가 가져야 하는 역량은 당사자와 유하게 대화를 풀어가는 스킬이라던가 네. 하지만 상담 스킬을 조금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적절한 자원을 연계하는 능력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팀으로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행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에 빠질 수 없는 학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학점이 중요한가요, 선생님? 제가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한 60군데 넘게 이력서를 종합사회복지관에 썼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네. 이력서 내에 학점이 들어가는 곳이 일단 별로 없고요. 네네. 그리고 입사가 거의 확정된 이후에 이런 성적표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학점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전 3점대 후반이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이게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좋겠죠. 토익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종합사회복지관 장점 토익이 없어도 됩니다. 저도 사실 영어를 못해서 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장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사회복지관은 사례 발굴을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하고 있으면 기관에서 추천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지역복지관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통반장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통반장님들이 저 사람 조금 도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이제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한 업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저기 프로그램 추천자로서 추천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례 발굴은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학교 현장에서 있으면 동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자원이 워낙 많은 곳이어서 저희는 또 종합복지관이랑 이용하기도 하고 저희가 협의를 같이 하다 보면은 필요한 자원을 찾아서 이렇게 연계를 시켜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례가 발굴이 되었는데 찾아갔을 때 만약 내담자들이나 이용자분들이 거부를 하거나 서비스 자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 거부감을 보이시는 이용자분도 간혹 있으셔요. 그럴 때는 추천해주신 분과 함께 들어가서 설득을 한다던가 밀당 아닌 밀당을 네. 하면서 네. 본격적인 사례 관리 들어가기 앞서서 라포를 형성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거부를 완전 완강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입이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례 관리를 진행하시면서도 난 이제 그만하고 싶어라는 이제 개인 의견을 보여주실 때도 있는데요. 사례 관리라는 것이 그분들의 인생을 평생간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간 설정을 한 이후로 점차 조금 종결을 해 나가야 하는 과정임을 고지하고 과정을 지속적으로 대상자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분들이 사례 관리나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는 언제였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휴먼 서비스로서 사실 힘든 일이 없다고 했으면 거짓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상사에게 보고 드리고 제가 어려웠던 부분을 슈퍼비전 받기도 했고요. 네.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과 저의 생활을 조금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취미를 가진다던가 일과 나를 분리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직원도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장소인가요? 네. 사실 없다고 하면 거짓말 같아요. 근데 저희가 더 발전되기 위한 좋은 민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들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민원 받으셨다고 많은 소진 경험하지 마시고 저희 현장에서 오래오래 뵀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복지관으로 좀 이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타 현장에서 경력을 좀 가지고 종합복지관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낮게 평가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경력 현장이라고 하시면 간접 실천 현장인지가 궁금하고요. 낮게 평가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호봉 인정이 일부만 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에서 복지관을 갈 때, 복지관에서 다른 경력으로 넘어갈 때 호봉 인정이 일부만 되실 수도 있고, 기관 사정에 따라서 오히려 신입보다는 다른 현장에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을 더 고민하시고 채용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종합복지관의 월급 테이블은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에 검색을 해보시면 네. 얼마든지 이제 보실 수 있고, 여기 호봉에 더불어서 법인에 따라서 수당이 붙는 것도 있고, 구마다 부수당이 붙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복지 포인트라던가 명절 수당이라던가 네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건 법인 수당이랑 구수당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관 경력이 없는 높은 호봉 입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기관 바이 기관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합복지관에 들어오려고 하는 선생님과 우리 이제 푸릇푸릇한 대학생 선생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학부 졸업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하고 싶어서 정말 서울에 있는 복지관은 대부분 쓴 것 같아요. 사실 신입 선생님들은 경력 있는 선생님들에 비해 서류 합격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셔서 그 종합사회복지관 현장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고, 저희 현장에서 오래오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선생님하고 제가 학교 현장에서 있으면서 되게 인프라도 많이 하고 자원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기관이었고, 선생님이랑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도 많았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 마구마구 달아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